그러면서 50%는 웬만하면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 속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산타랠리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해가 거의 없어요. 저만의 그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 그게 뭐냐 하면 시장을 믿는 거예요, 시장. 오늘 모신 분은 슈퍼개미로 유명하시죠. 베스트인컴 남석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뵌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죠.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시장이 정말 안 좋았었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현금 비중을 50% 유지하고 가자 항상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금 비중 지금 써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그 현금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제 그게 장이 좋을 때는 투자를 하고 장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경우는 그걸 다 써도 되죠. 그런데 장이 지금 조금 애매한 장, 다시 말해서 장기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장일 때는 순환시키는 거죠. 순환시키. 다시 말해서 투자했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다시 매도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50%는 그냥 남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또 다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수익이 난 거는 또 빼야지 되고 그러면서 50%는 웬만하면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금은? 아니 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오를 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냥 100% 이럴 때 그래도 최대한 벌 수 있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장이 이제 그 요즘에 장이 아주 급변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달 반 전에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코스피 지수 물론 이제 나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긴 하겠지만은 코스피가 아주 생각보다 급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300포인트 바닥 대비 300포인트가 넘게 올라온 거죠. 300포인트 정도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 급등주 차트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이제 급등주들도 있는데 그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어디였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그래 계속해서 뻗어 나가서 2,500 넘고 2,600까지 갈 수가 있는 장인지, 그걸 좀 냉정하게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바닥일 때 우리가 2,000포인트가 깨진다는 둥, 뭐 1,900포인트까지 간다는 둥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도 원화값이 1,450원 달러 대비해서 그 정도 가격이 갔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수는 많이 30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지만 종목이 국한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떤 게 그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일 때 우리가 BBIG처럼 주도주가 있었던 건 아니고 요번에는 이제 심하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반등. 그러니까 그 일부 종목은 추세 상승인 종목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 거래량도 별로 없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몇 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별로 없으면서 아주 쭉 차트가 급상승 패턴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반면에 지수는 300포인트 정도 올랐지만 전혀 바닥권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종목들도 숱하거든요. 개별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번 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주도하에 이제 그 배터리 3사 주로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52,000 장중 52,000원에서 63,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시킬 때 반도체주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선호도가 좋은 종목들. 그래서 심지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주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바닥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60불까지 왔다가 이제 오늘 또 소폭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거 대비해서 62,000원, 3,000원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1,000원 넘게 빠졌는데 그러고서는 2차 전지 대장주들 그게 이제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급등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급락을 했었던 카카오라든가 카카오페이 같은 게 다른 이슈로 해서 이제 그래프가 바닥 다지는 그래프 조금 이렇게 턴 해온 상태지 추세 전체가 뭐 이렇게 대세 상승이고 그거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상승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표현을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 속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 네, 반등인데 그것도 미국장보다는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하고 이상하게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 그래프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도 아시다시피 28,0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33,000포인트대까지 왔다가 그러니까는 코스피가 이상하게 좀 많이 올랐어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00포인트대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뭐 기껏 해서 올라온 게 11,000포인트 이제 왔는데 그러다가 또 오늘도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이틀 정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 둔화돼 그러니까 경기가 내년에 이제 침체 얘기도 있고 둔화 네. 이 얘기가 있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그 상승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맞지 않는 장이죠. 그러니까는 아니, 그래서 하락장 속에서의 반등장. 그러니까 어디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락장에서의 그 대응 방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상승할 때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그냥 하락장에서의 대응 방식이 계속 통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는 지금은 짧게 대응해야지 되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손 놓고 있다 보면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이 나는 것들은 또 팔고서 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요 며칠 전에는 또 계속해서 샀단 말이에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달러가 강할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할 때 1,400원 50원대에 1,400원에서 1,450원대에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 주가도 싼데 그 원화 가치가 원체 떨어지다 보니까는 원화 가격이 평상시보다 한 30% 떨어진 거거든요. 네. 20-30%.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그냥 줍줍이죠, 줍줍.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 싸그레 이렇게 이제 어느 그 외국인도 여러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쪽에선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나라 주식을 줍줍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쓸어 모으고 있으니까는 다른 쪽에서 이게 뒤질세라 해가지고서 막 사들였던 거거든요. 그게 1,400원 이상일 때. 그러다가 최근에 100원 가까이 그냥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번에 올라올 때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장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급격한 침체가 없게 되면 1,200원대까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이제 1,200원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외국인이 사겠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서 안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1,400원이 넘는데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역으로 바꿔서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대응을 할 때 이 장이 그러니까는 이번 장이 과거에 2년 전에 대세 상승할 때처럼 유동성이 막 풀리고 그럴 때처럼 장이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와야죠. 우리도 있는 돈 뭐 그게 아니고 지금은 종목도 국한되어 있고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는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돈 되는 기업들 그쪽에만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의 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개별주든 대형주든 어느 정도 시세가 났던 거는 한 번씩 그 두들겨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양 같은 경우 네. 그 2차 전지 리튬 뭐 원통형 배터리 뭐 해가지고서 이슈가 되게 컸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급등했죠. 예, 그래서 그게 제가 보초로 세워둔 게 10,000원에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게 40,000원이 넘었었거든요. 그 경고가 붙으니까 요번에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00원에서 비하면 고점 대비 30,000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어제 좀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3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급등했던 것들 또 개별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한 30% 40%씩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급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 전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혹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을 웬만큼 내주면 과거의 상승장처럼 그냥 계속 고고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잘라내고 수익을 실현시켜라.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이 그 원화가 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대규모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수익을 실현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올라갈 게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장은 저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장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지 그냥 넋놓고 있다 보면은 수익 난 것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르게 이익이 나면 네. 그러니까 떨어질 거 눈치 보다가 꺾일 것 같으면 바로 팔아버리고 네. 그리고서 많이 떨어진 것들은 회사가 괜찮은데 뭐 단기 실적이든 뭐든 해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뭐 물량이 많이 나와서 떨어지는 것들은 그 손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무상증자도 많고 전환사채에 전환되는 물량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 말고 또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잘 하셨다가 그런 것도 벌써 나오기 한 3일 전이면 벌써 다 팔아야죠. 그 당일날 되면 그 전전날부터 나오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붙이는 말은 뭐냐면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계륵장이 되는 거예요. 계륵장. 계륵. 우리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아깝고. 그래서 어차피 요번에 올라간 종목들을 늦게 추격해서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것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좋다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거에 이제 그 피해를 보는 쪽이 이제 자동차, 현대차, 기아하고 수혜를 받는 쪽이 2차 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은 그게 다 반영이 돼서 급등을 했었던 거. 이제 기아, 현대차 같은 거는 요번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65,000원까지도 떨어졌는데 제가 거기에서 매수를 했다가 엊그제 이제 75,000원까지 왔거든요. 거기서 대부분 다 팔았어요. 그러고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즘 거기에서 이제 수익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 팔고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시장은 계륵장이라는 계륵장. 네, 그래서 참 먹자니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그냥 모르는 척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닥은 다진 거예요. 바닥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440인데요. 뭐 40, 50, 뭐 중반 왔어요. 2,500 가까이. 지금 시장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니다. 지금은 관망해야 될 때다.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은 좀 많이 밀릴 수 있다?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밀려도 2,300? 거기 밑으로는 안 밀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래저래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예를 들면 요번에 63,000원 정도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건데 저게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떨어졌거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일단은 감산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크게 떨어졌고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는 좀 덜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도 6만 원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 가야지 이제 뭐 그래프가 조금 일단은 한 조금 됐나. 요번엔 조금 오버슈팅한 것 같고. 그러니까는 미국의 나스닥에 비해서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우리도 주로 이제 그 2차 전지 대장주들이나 3사 뭐 삼성 SDI나 뭐 이런 것들도 삼성 SDI만 하더라도 오늘 7만 원일걸요. 그러니까 그게 이 저점이 5만 5천 원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5만 5천 원일 때 이제 5만 원 근처까지도 50만 원 근처까지도 갔었었죠. 지금 70만 원. 네, 7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55만 원일 때 모 언론사 인터뷰하면서 이제 저기 2차 전지 중에서 제가 최선호하는 주식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55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보고 있는 종목이 그 종목이에요. 근데 그게 59만 원, 57만 원 거기에 있다가 그냥 갭상승을 해가지고 60만 원, 62, 3만 원 되더니만 73만 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저것도 70만 원도 조금 저는 부담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카카오라든가 게임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닥을 다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5만 원, 4만 8천 원,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만 5천 원대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그래프가 그러니까 완전 역배열해서 이제 바닥 다지고서 모든 대형주들이 거의 그래요.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뭐 현대미포라든가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바닥권에 아직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 경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 요번에 4분기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장으로 보지를 말고 그 바닥은 확인이 됐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와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턴하지 않나 싶은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박스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거와 네. 이번 뭐 상승장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 네. 또 이 하락장도 네. 과거와는 정말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르죠. 네. 어떤 면이 좀 다를까요? 일단은 과거와는? 이제 그 길이가 그 기간이 다른 거예요. 기간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상승장 코스피가 3,300에서 요번에 2,150포인트까지 오는데 1년 반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한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까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08년 그 리먼 사태 때 이럴 때도 한 4개월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남유럽 재정 위기라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도 4월부터 한 12월 그 다음에 1월까지 한 5개월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안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떨어지다가 방심하고 있는데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네 그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하도 1층이 아니고 뭐 2층까지도 있고 이게 지하가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네. 그것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물타기를 해봐도 더 떨어지고 뭐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 상태, 패닉 상태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고생들을 좀 많이 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복이라는 게 아직도 유연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내년에 요번 12월 이제 4분기 실적하고 내년 1분기 실적을 이제 봐야지 이게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둔화 정도구나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겠죠. 주가가. 네. 그렇군요. 지금
참 그 다른 만큼 네. 과거보다도 참 고통스러운 고통스럽죠. 과정. 네. 뭐 정말 뭐 우리 대표님도 슈퍼개미시지만 슈퍼개미들도 다 물렸다. 아,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막 날 정도였으니까. 아니, 주식하는데 뭐 슈퍼개미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주식해서 그것도 이제 모르죠. 다른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갖고서 주식하는 사람도 슈퍼개미일 수가 있으니까는 뭐 그러는데 이번 장에서는 그 증권회사에 뭐 이제 계시는 분들도 주식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가 그룹이잖아요. 그쪽도 주식 떨어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심하게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참여자들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저 역시 전업 투자한 지 22년 됐는데 저 22년 동안 돈 잃은 애 한 해도 없었거든요. 네. 또 올해는 많이 났어요. 아, 올해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저도 마음을 접고 그렇다고 해서 데미지가 큰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으로 주식하다가 돈 못 버는 애도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기화로 삼아서 내년부터 또 다시 이제 수익 나는 구간으로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도 대응을 조금 느슨히 한 게 있죠. 느슨히. 어떤 면들을 좀 이렇게 복기를 해보셨을 때 네. 어떤 내가 실수를 했다, 뭘 잘못했다. 과거에는 무조건 손절을 했거든요. 아, 무조건 손절을 했는데 요번에는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미스가 난 거죠. 대형주가 비중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사이즈 자체가 크니까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손절한 거를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요번에는 특정한 종목들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과감하게 많이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저 그러니까 역시. 그 손절을 못해서 손실폭이 커진 데다가 네.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됐을 때 오히려 더 확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사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전에 거는 늦게 손절이 돼버린 거고 요번에 새로 진입을 많이 못한 거 때문에. 손절은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다 잘라버려요. 아니다 싶은 기준. 아니다 싶은 기준은 제가 촉이 있으니까 감각적으로 일단은 지표상도 그렇고 이게 회복될 기미가 없다라는 게 있거든요. 매수세가 시원찮다든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던 지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미국의 나스닥 지수 이런 게 벌써 꺾였다 싶으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7만 원이면 괜찮을 거야. 그 쓸데없는 낙한론 때문에 팔고서 거기서 또 사고 그러느라고 이제 물리게 된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어. 그래서 들어갔는데 절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요번에는 2,500이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는 괜히 쓸데없는 낙관론. 네?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낙관론 때문에 너무 그 시장 대응을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저 스스로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반성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돈 잃고 속 안 쓰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위로로 삼으면서 그래 그냥 작년 벌은 거 재작년 벌은 것까지 잃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는 작년 벌은 거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조금 좀 손해를 보고 그 나머지 돈으로 작년 올해 생활비를 썼다 생각하면 될 정도니까는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데미지를 입은 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에는 다시 이제 절치부심 이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겠다. 뭐 이렇게 세우신 계획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주식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 전망들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직은 뭐 12월 달도 남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
그게 뭐냐면 시장을 믿는 거예요. 시장. 그리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큰 손이나 그 돈에 대한 속성,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어떤 경기 전망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니고 장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먹을 주식들이 있어요. 그 올해 같은 경우도 폭락장 속에서도 그 2차 전지, 리튬 전지 관련 주식들은 뭐 배 이상 올라간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내년에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씩 올라가는 종목이 요번에 이름도 바뀌고 막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 지금도 7배 정도 올라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6배. 근데 지금 그런 주식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죠.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것도 3,000원대 주식이 이제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게 탈바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는 24,000원대 하는 거 보니까는 그게 3,000원짜리였는데, 그러니까 7배 이상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년에도 그런 주식이 지난해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주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만 하더라도 제가 상당히 선호하던 주식이라 제가 8,000원대도 했었고 7,000원대도 했었고 6,0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올 봄에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오늘 같은 경우도 25,500원까지 갔거든요. 종가가 아마 24,400원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7,000원, 8,000원에만 샀어도 3배 갔죠, 3배. 그렇죠. 7,000원대만 샀어도 3배 이상 갔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쪽에서 그 공통인 게 전부 다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전지라든가 뭐 그래서 내년에도 그 시대에 맞는 중에서 이제 스몰 캡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하면서 내년에도 어떤 섹터에서 어떤 주식들이 이게 지난해는 저런 게 많이 갔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 그렇죠. 해가지고 게임주들 중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여러 종목에서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내년에도 또 새로운 섹터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그렇게 또 이제 각광받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런 거를 항상 주시하고서 어떤 데서 그것도 이제 가격이 조금 싼 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주식을 초반에 그렇게 잘 골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단타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보죠? 그거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 주식을 이제 요즘에는 변동성이 크다 그러잖아요. 변동성이. 하루 이틀만 안 봐도 그냥 확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메인 종목에 아주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쯤에 이제 요즘에 뭐 아는 그 지인들한테 이 종목 좀 살펴봐라 그러면 조금 성의가 없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많이 그러는데 진짜 깊이 있게 이렇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게 어떤 대기업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런 것까지 아주 한 종목을 깊이 있게 파다 보면 그리고 이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쓰임이 있냐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크기를 그러다 보면 그 기업의 확장성이 이렇게 이제 와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몇천억씩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심지어 한 3년 전, 4년 전에는 적자였었단 말이에요. 적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산업의 파이가 커지면서 그 기업이 차지하는 그 영업이익도 같이 저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내면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가는 이제 미리 올라가는 게 있죠. 미리. 그렇죠. 선반영이라고. 선반영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그러면 저게 그냥 올라갔나 보다 그렇게 거기서 국한시키지 말고 심도 있게 조금 왜 올랐는지 이유가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가 좀 더 강력한 거라면 한참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가격이 쌀 때 조금 먹고서 팔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이제 저 역시 오래 좀 갖고 가는 편이죠. 네. 지금 사실 그러한 투자 뭐 대가로 하면 이제 워렌 버핏 뭐 우리가 꼽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TSMC를 산 게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TSMC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겨울이 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예,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한국의 업체들도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고 어떻게 보세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좋죠. 이게 4차 산업 시대에 산업의 쌀이 지금은 반도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 떨어지고서 엔비디아에서도 발표한 게 PC 수요가 줄다 보니까는 자기네 매출이 이제 감소한 게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경기 둔화하고 마찬가지로 경기가 침체할 때는 그렇다고 이제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수요가 줄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은 둔화가 되어 있는데 저는 뭐 나중에 되면 내년 되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그 마이크론 그 말씀도 드렸는데 최소한 70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거 지금은 뭐 6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52불, 53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보면 바닥에서 보면 10%, 15% 정도 올라왔는데 원래 고점이 95불이었었거든요. 삼성전자 95,000원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는 더디 가긴 가겠지만은 삼성전자도 7만 원 넘어까지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5만 2, 3천 원에서 10,000원 올라온 거죠. 10,000원. 삼성전자가. 그렇지만은 언제 실력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좋은 날이 있겠죠 또.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 외국인이 사면서 이제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거로 보시나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사겠느냐 그거예요.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1,200원대 되면 이제 경제 지표가 좋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기관하고 개인이 많이 사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쌀 때 많이 사놨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하겠죠. 그렇죠. 그게 어제 오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제가 계륵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추가 상승 쭉쭉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올 만큼 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을 게 없는 장이라는 얘기. 그렇다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좋은 거는 알고 오를 거라고 보지만 살 때는 떨어지면 아니다. 사도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한 어느 정도 가격대면은 대표님 삼성전자는 사시겠어요? 6만 원 밑에면 괜찮을 것 같아요. 6만 원 밑에. 네, 6만 원 미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래 갖고 갈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올 겨울에 아무튼 여기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재미가 없을 슬럼화된 장이 나올 수가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오히려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끝났다 이미 산타랠리는 이렇게 봐야 되나요? 산타랠리 있었던 적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말만 산타랠리 그랬지 산타랠리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해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랬죠. 그 산타랠리 연말 돼가지고 장 좋으면 소비도 늘어나고 막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했는데 산타랠리 말은 산타랠리라 그랬는데 산타랠리 있었던 실질적으로 있었던 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은
특히 미국이나 외국계는 12월 달부터 벌써 놀자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정리를 다 하거든요. 12월 선물 옵션 만기, 11월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이제 오버나잇 시킬 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실적 정리를 하고 수익을 확정시켜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 임금 협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뭐 새로 사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12월 말에 산타랠리. 그런데 그 이제 배당을 노리고서 들어오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는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비워졌을 때 주식을 사서 메꿔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규모 매수세가 종목에 따라서 또는 배당을 노리는 일부 투자가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대주주 요건이 그게 아직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개인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참 그렇다면은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유를 뭐 분석하기로는 이제 MSCI 그 중국 쪽 지분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쪽들이 다 빠져나와서 우리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왔어요. 이제 그것도 다 들어왔다. 실질적으로 들어왔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이나런이라 그래가지고 시진핑 3연임 하면서 이제 중국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같은 MSCI 지수에서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부 빠져나와서 한국물로 들어온 게 이제 수조 원이 된다라는 그 분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덕에 초창기에 그 달러 강세하고 맞물려 가지고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은 안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은 왜 그렇게 그냥 아주 강했어요. 아주 강했었죠,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락이 되다 보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5천억 이상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만도 벌써 한 4천억 가까이 그렇죠. 나왔고 어제 코스피가 어제는 이제 코스피는 순매수했네요. 그래도 소포 그제 2,600억을 매도를 했고 어제 이제 400억 끼고 그러니까 오늘 한 3일 동안 5천억 정도 코스피에서는 이제 매도를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급한 거는 이제 외국인도 끝난 것 같고, 단기 상승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 계륵장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번 계륵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근데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니까 이제 우리도 또 마음이 포근해지면서 이제 안심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나?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까? 이제 희망을 섞인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지금 보면 뭐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에너지값 그렇죠. 그동안의 악재들이 뭔가 호재로 변할 것 같은 분위기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변화가 그러니까 있다면. 이제 경기의 실적을 보겠죠, 이제.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도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그리고 물가가 아직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 나온 게 이제 10월달 미국의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는 7.9였는데 7.7이라 그래서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0.2포인트 예상치보다 낮다고 해가지고 물가 자체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체감 물가 자체도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음식값이 한 번 올라간 게 쉽게 꺾이지가 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도 그 고물가하고 지금 금리 자체 고금리도 내년에 그렇다고 금리가 내리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그러면 악재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폭등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경기 실적하고 기업 실적하고 아직은 그 한계 기업들은 자금 경색, 금융권의 자금 경색에 지금 기업들 일부 기업에는 자금 경색으로 그게 이렇게 와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기가 그리고 그 둔화가 됐다고 정점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눈에 띄게 뭐 확 낮아지는 건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주가가 아주 급락하든가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단지 이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소폭의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안심하고서 거기 가격대에서는 이제 매수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죠. 하여튼 지금 그 뭐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본주도 그렇지만 페이, 뱅크 진짜 뭐 바닥에서 50% 이상씩 급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좀 성장주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닐까? 카카오페이는 다른 거하고 틀리죠. 그거는 이제 그 상한가 친 날에 한국은행에서 2차 그동안에 실행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호재로 인해 가지고서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7만 원까지 왔었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그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좀 틀리죠. 그런데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됐죠. 바닥은.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페이나 뱅크의 어떤 이런 급등 이것을 가지고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혹은 카카오가 다시 또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이걸 가지면 안 된다. 네, 그거는 이제 그런데 원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고 원체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대반등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17만 원까지 있었던 거가 5만 원 밑에까지 떨어진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온 건데 그걸 가지고서 그러면 옛날처럼 17만 원 가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하신 10몇만 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승으로 보이면은 지금이라도 물을 좀 타가지고 단가를 낮추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질문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5만 원 밑에서 저걸 손절을 하고서 다른 거로 바꿔탄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자분의 선택의 문제죠. 그거는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충고를 드렸는데 요번처럼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조금 반등한 종목을 샀으면 또 물렸을 거예요. 이게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그럴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상태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겠지만은 그 상태에서는 망하지 않을 회사들이니까는 어느 정도 반등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타기도 안 하고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건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물타기 하면은 마이너스 이게 이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주식을 보초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70%인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고점에서 산 분이 있는데 그분이 70% 마이너스예요. 근데 바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40%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70%가 마이너스 50%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이 70%에 버틴 분이 50%에 그걸 팔겠어요? 안 팔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영원히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게 주식이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그래야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물타기를 했어요. 물타기를 해서 이제 평단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바닥권에서 그게 가능한 거지, 이제. 그렇지. 바닥권에서 내가 샀는데 거기서 조금 더 빠졌어. 그럴 경우는 이제 물타기를 해도 괜찮죠. 우리가 고점에서 샀을 때는 물타기라. 네. 그렇죠. 내가 산 시점도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륵 같은 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올해 이제 확 두들겨 맞고 손실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린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뭔가 이 주식판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는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거 정말 올해 수업 좀 비싸게 냈지만 내년에 좀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남은 시간들을.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어떤 쪽이 좋을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죠. 내년에.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내년에 어떤 쪽이 좋을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급등했다가 주저앉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게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바닥권에 있다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어떤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게 한 이슈들. 네. 그러니까 그거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을 한번 해보자. 급등했다가 떨어진 주식들. 그 초창기서부터 급등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제 많이 올라간 거는 접어두고 이제 내년 초 되면은 그 각 증권사에서 어느 섹터가 유망하다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12월 되면 벌써 나와요. 12월 되면. 그럼 그거를 뭐 지인을 통해서든지 요즘에는 그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는 그걸 갖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자, 내년에 반도체는 뭐 마이크론도 일단 감산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년 가을이나 돼야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개별주 성격이지만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원래 13,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2만 원 밑에서도 많이 샀으니까는 그게 45,000원까지 왔었다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왔어요.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떤 이슈든지 뭔가가 네옴시티도 또 중간에 그 왕세자가 방한하는 거를 취소했다고 그래가지고 한미글로벌이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 그래서 제가 마지막 샀던 게 24,400원, 500원에 샀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처럼 내년에도 어떤 스케줄들이 나온다고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섹터도 그렇고 산업 섹터도 그렇고 그 어떤 이슈도 그렇고 그거에서 이제 찾아내도록 해야죠. 이제.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시대 트렌드하고 맞는 주식이라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흔들거릴 때 이제 올라갈 때 다 팔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일부 놔뒀다가 다시 떨어지면 이렇게 사갖고 조금 길게 우리가 지나고 나서 그래프를 보면 저게 우상향에서 많이 갔다고 이렇게 보지 맨날 볼 때는 잘 못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자자 본인이 공부하기 나름이죠. 이제. 예. 지금 뭐 개인적으로 어떤 섹터나 주목하고 있는 내년도를 대비해서 이런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무조건 저는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말고 2차 전지 중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올해 이제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올라갈 줄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미래나노텍을 6,000원, 7,000원일 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보니까는 올 봄에 7,000원, 6,000원 했었는데 지금 2만 원, 4,000원, 5,000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얼마 안 되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이 2배, 3배
과거에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게 2만 원짜리였어요. 2만 원. 근데 봄에 2만 원이었는데 연말에 20만 원이 갔어요. 10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시즌이 코로나 터질 때 얼마였냐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그게 30만 원까지 갔다고요. 그렇죠. 슈마시스 같은 경우 1,500원, 1,400원에 제가 거래를 했어요. 그게 3만 원까지 갔어요. 3만 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는 내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섹터든 산업이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계속 공부하는 것밖에 없죠. 공부하는 것밖에. 그러다 보면 이제 운 좋게 어떤 게 걸리면 그거를 조금 더 심층 있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주식장은 폭락을 하고 올해 되게 나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니까는 이제 투자자는 그거에 이렇게 계속 그 관심을 좀 갖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리 올라간 주식.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BBIG 그래가지고서 작년 재작년에 대박을 친 것들 아니에요. 네. 그것들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든가 그 메타버스 관련 NFT 관련 해가지고 지난해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랬죠. 그런 것들은 보통 그렇게 대시세를 내줬던 것들은 웬만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 가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 올해도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같은 섹터에서도 새롭게 이제 뭘 하려고 하는 투자를 하고 또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과실을 맺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또 계속 모시면서 네.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하고 또 내년도에 어떤 다시 시장이 또 이제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모르죠. 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대표님의 그 뛰어난 그 인사이트를 좀 들으면서 네, 저희가 또 계속 우리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